제 이름은 부스지마 사쿠라, 30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며 부딪힌 벽은 엄마들과 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했던 저는 매우 불안했지만 다들 어른이라서 이상한 따돌림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 남편들까지 껴서 가족끼리의 교류도 한 번씩 하면서 즐겁게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애엄마에게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요. 사쿠라 씨 안녕. 레나 씨 안녕하세요. 미안해 밤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애도 벌써 잠들었어요. 아 그래? 혼자서 재우느라 많이 힘들겠다. 그러게요. 남편이 야근이 많아 도통 돌아오지를 않아서 참 힘들어요. 아, 그거 말인데 당신 남편 이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예요 이건? 내가 뺏었거든. 네? 얼마 전에 다들 모여서 캠핑 갔잖아. 그때부터 멋지다고 생각했거든. 혼자서 불도 피우고 밥도 척척 짓고 말이야.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둔한 타입이구나. 그니까 불륜당하는 거 아니야. 불륜하고 계세요? 제 남편이랑?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고 싶다더라. 아들은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 사람이랑 헤어져 줄래? 무슨 거래하듯 말씀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왜 소라오도 아니고 레나 씨가 연락을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사쿠라 씨가 무섭다 하더라고. 불쌍해라. 집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쓸데없는 참견 마시고요. 그보다도 레나 씨 남편은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벌써 이혼 성립했지. 제 남편이랑 결혼하기 위해서요? 있잖아. 아직 법적으로는 당신 남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은 내 남자 다 됐으니까 그 우리 남편이라는 말 좀 자제해 줄래? 기분 나쁘거든. 저도 토할 것 같거든요. 싱글맘이 토하면 어떡해. 자기가 토하고 자기가 치우겠네.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적당히 하세요. 그래? 너무 웃겼다. 혹시라도 정말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남편이랑 재산 분할한 덕에 돈은 넉넉하니까 달라면 돈은 줄 테니 꼭 그 사람 자유로울 수 있게 좀 놔줘. 그날 남편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아무리 해보아도 한 번에 대답해주지도 않았고 겨우 연락이 왔나 싶었더니 그렇게 됐어. 이혼 잘 부탁해. 짐은 부모님 집으로 붙여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평소부터 생각 없이 사는 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로 머리가 텅 빈 피망이었다니. 됐어 이제. 될 대로 되라지. 화에 휩쓸려 그 인간 짐을 전부 분리수거해버렸습니다. 이차. 다음날 어떤 낯짝을 하고 아이를 데려올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레나 씨와 딸이 함께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레나 씨는 이혼한 타이밍과 함께 친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딸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친가로 가느라 급히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불륜 상대와 함께 살기 위해 친자식까지 버리다니.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원래는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어 양육비나 아빠와 아들의 면회 같은 걸 먼저 정해야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저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바보 같은 남편이나 또라이 애엄마랑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고 아들도 엮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서 바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제출하여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안녕. 네. 얼마 전에 봤어. 길에서 당신이 정장 입고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싱글맘 힘들겠다. 애까지 키우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게요. 그래도 여자가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 커서 아들이 학비 때문에 고생 좀 하겠네. 고생은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대단하다. 남편을 빼앗긴 여자의 말이라 설득력이 있네. 무슨 용건인데요? 지금 당신 남편이 너무 대충 사느라 양육비를 못 냈을 때를 대비해서 당신을 차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이고 미안해. 당신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난 정말 복받았구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
그이와는 지금도 매일 밤 아주 장난 아니야.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도 그건 참 튼실하단 말이지. 이제 그만하시죠. 저 바쁘거든요. 돈 벌어야 해서.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푼돈 열심히 벌어. 이 시점에서 레나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부러 정정해주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아니 잠깐만. 또 뭔데요? 아까 함께 걷고 있던 정장 입은 존잘남은 누구야? 뭔가 되게 친해 보이던데? 직장 동료야? 남편이에요. 뭐? 뭘 그리 놀라요? 레나 씨도 재혼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당신 같은 못생긴 노답 이혼녀가 그런 근사한 남자를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게 참 신기하게도 둘을 이어준 건 저희 애였어요. 무슨 말이야? 실은 이혼한 후에 저도 충격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서 꽤나 넉놓고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쇼핑 중에 아들을 놓쳐버려서 그때 미아센터에 우리 애를 데려다 준 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몇 개월 후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했어요. 헤어지고 몇 개월 만에 재혼? 당신 아이 생각도 좀 해. 충격받을 것 아니야. 제 남편과 결혼하려고 친자식까지 버린 인간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지금 남편이 소라오보다도 훨씬 정이 가는걸요? 집에 있어도 핸드폰만 보던 그놈과는 다르게 지금 남편은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당신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경제 상황인 거지?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돈을 못 벌면 남자가 아니지.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뭐가? 내 말이 틀려? 제가 하고 있는 건 남편의 매니저 같은 일이에요. 매니저라니 그게 뭐야? 남편은 인기 작가거든요. 작가? 이번에 남편이 쓴 소설이 영화화되느라 바빠서 그이가 가사나 육아를 도와주는 만큼 제가 그를 보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당신이 본 건 아마 편집 담당하시는 분이랑 미팅 후 돌아갈 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영화화라니 남편분 꽤나 부자인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게 말이 돼?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일 때도 있는 거죠. 뭐야 잘난 척하기는. 재밌어? 성격이 왜 그래? 아까부터 부메랑 장난 아니네요. 시끄러워. 아, 그러고 보니 궁금한데 소라오 새 직장은 정해졌어요? 뭐? 무슨 말이야? 엥? 설마 몰라요? 잠깐만, 새 직장?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당신. 모르는 게 나을지도. 빨리 말해. 제 남편 동료분과 만날 일이 생겨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인간 3개월 전에 일 그만뒀다는데요. 거짓말이지? 매일 정장 입고 집 나가는데 급여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고. 아, 그럼 어딘가에 재취업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도 문제야. 대형은행에서 근무하니까 결혼한 거라고. 뭐 얼마 전부터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었으니까요. 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듯해 보였고 옛날부터 별로 일에 대한 의욕도 없는 인간이라 돈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이야? 왜 그걸 안 알려준 거야? 그 덕에 캠핑 기술은 쓸만했잖아요. 그걸 보고 알아채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혹시 재취업한 게 아니라면 레나 씨도 일하러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레나 씨 계속 전업주부였으니까 일해본 적도 없죠? 큰일 났네요. 좋은 일자리 찾기를 기도할게요. 남일처럼 말하지 마. 아니, 남일 맞잖아요. 진짜 화나게 하네. 다시 데려가. 네? 그딴 남자 필요 없어. 그럼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콜링 오프 기간은 이미 예전에 끝났어요. 반품할래.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세요? 시비 거는 거야? 되도 않는 말을 하길래 그에 맞는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그런 겉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남자 필요 없어요. 억지 소리 하지 마. 따지고 보면 원래는 당신 남편이잖아. 아무래도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차단할게요. 양육비도 새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받은 적 없으니 당신과 연락할 필요도 없으니까 잘 있어요.
기다려. 잠깐만. 차단 완료. 그 후의 이야기는 친구와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 후 레나 씨가 소라오에게 따지며 사실을 밝혀보았더니 실은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매일 정장을 입고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납득이 가네요. 그야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낮에 어디서 뭘 하고 지냈냐고 하니 파친코? 돈은? 빌렸지. 뭐? 레나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급여분을 붙였다고 합니다. 미안. 그래도 이럴 수밖에 없어서 같이 빚 갚아줄 거지? 응. 웃기지 마. 결국 둘은 이혼했지만 생활비로 쓰고 있던 돈도 있어서 빚의 절반은 갚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고 저축도 없어서 어쩔 도리도 없어진 레나 씨는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고 애도 떠밀어버린 전 남편분에게 재회를 요청했다나 뭐라나. 그 두꺼운 철면피에 어이가 없었지만 전 남편분도 다시 시작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껏 연체되어 있던 양육비마저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보 같은 남자가 남겨둔 빚을 갚아가며 양육비까지 내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 기술도 없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녀는 일도 오래 못하고 노숙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